썬데이 뉴스 서울 특별 제1호 2019년 3월 28일 뉴스자키 Q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28일입니다. 오늘은 썬데이 뉴스 특별 1호입니다. 지난주 선뉴스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후반에 화초나 모종을 심기에 적당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제 27일 화초 시장에서 꽃들과 모종을 사와서 디스플레이를 해놓은 것을 봄이니까 여러분께 잠시 소개해드릴까 하고 특별호를 제작하였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화분들을 보고 계시죠? 자, 먼저 장미를 보여드립니다. 요사이 장미를 이렇게 1년생 화초같이 조그마하게 화분으로 판매를 합니다. 물론 꽃봉오리를 잘 만든 것이죠. 소매가 7, 8천 원 정도입니다. 색깔도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자, 이 장미는 꽃이 시들고 나서 조금 큰 화분이나 화단에 심어서 잘 키우시면 다년생 장미로 키우실 수 있는 종입니다. 다음은 꽃기린입니다. 선인장과 같아 보이게 가시가 있는 꽃인데 이 화분은 외부서 키우실 때 하루 한 번, 실내에서 키우실 때 이틀에 한 번 정도 물 주시고 잘 햇볕을 쏘이면 거의 가을까지 꽃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창가에 두고 키우시면 산뜻한 꽃을 연 내내 감상하시기에 좋습니다. 소매가 5, 6천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제라늄입니다. 이 꽃 또한 가을까지 계속 꽃이 피는 화초입니다. 잎이 무성하니 너무 잘 자랄 때는 오래된 잎을 조금 따주시면 싱싱한 꽃을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한간에는 이 꽃이 벌레를 쫓아낸다고 하기도 하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가격은 크기에 따라 다른데 지금 보시는 것은 중간 정도이고 5, 6천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나낭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미 같기도 하고 꽃이 무척 큰 것이 특징입니다. 여름까지는 꽃순이 잘 올라와 핍니다. 봄을 화려하게 집단장하시는 데는 값도 저렴하고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좋은 꽃이라고 생각됩니다. 소매 가격은 2, 3천 원 정도 합니다. 다음은 자그마한 철쭉입니다. 이렇게 작은 철쭉도 집에서 예쁘게 꽃을 보며 키울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철쭉은 잘 아시다시피 다년생 식물이니까 꽃을 보시다가 조금 자라면 조금 큰 화분으로 분갈이를 하시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철쭉은 3, 4천 원 정도이고 여기에 중간 크기의 철쭉이 있습니다. 이것은 5, 6천 원 정도 소매가입니다. 좀 더 키우시기에 쉬울 수 있겠죠. 이것은 조금 더 큰 화분으로 큰 화분 철쭉입니다. 소매가 10,000원 정도입니다. 철쭉이야 길가에 심어 놓은 것도 잘 자라고 겨울나기도 잘하고 또한 매년 봄이 되면 꽃이 잘 피니까 적절한 수분과 햇볕만 공급된다면 가정에서 키우시기에 그리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보통 다른 작은 식물들은 사실 모두 다년생이기도 하지만 한 해 꽃 보는 재미로 키우시고 아마 겨울을 나서 다음 해에 꽃을 보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웃자라서 키만 커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꽃봉오리가 잘 안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에 비교하면 아마도 철쭉은 키우시기에 어렵지 않은 식물입니다.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조금 팁을 드리기로 하고 이번에는 안개꽃입니다. 저도 안개꽃은 처음 사봐서 얼마나 오래 갈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꽃다발로 되어 화병에 꽂는 것보다는 오래 가겠죠. 한여름 전까지는 가리라고 봅니다. 소매가 7, 8천 원 정도 됩니다. 이 작은 꽃들은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꽃시장에서 화분에 옮겨 심지도 않고 상추 모종 모양 비닐 모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판씩 사서 작은 화분에 옮겨 심은 것입니다. 판으로 살 때는 개당 1,000원 이하 가격으로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옮겨 심은 것들은 소매가 2,000원 정도입니다. 꽃 화분 소매는 보통 최하 2,0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꽃몽오리는 필 준비가 된 채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함께 심어 놓으면 또 다른 멋도 있죠. 이번에는 상추 모종입니다. 상추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상추나 적축면 상추 등등. 이것은 적축면 상추라고 조금 낮은 기온에 잘 버틴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옮겨 심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옮겨 심어 놓으면 가을까지 계속해서 상추를 따먹을 수 있는데 초기보다 여름이 되면 조금 입이 드세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먹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상추는 병충해도 별로 없습니다. 아직은 안 나왔지만 고추나 깻잎, 배추 등도 집안에서 키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병충해가 많습니다. 진드기도 잘 끼고 깻잎은 이파리를 갉아먹는 벌레가 잘 끼고 배추는 여름에 예쁜 나비 한번 왔다고 좋아하면 배추벌레가 금방 생깁니다. 상추 모종은 한 판 30개, 4, 5천 원 정도 소매에서 낱개로는 1,000원에 4, 5개 정도 판매합니다. 상추는 기온 10도 이상에서 좀 따뜻해야 성장이 빠릅니다. 그 이하에서는 죽진 않는데 잘 안 자랍니다. 또 30도 이상이면 생육이 정지한 채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키우시려면은 길지 않은 봄에 빨리 시작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작년에 가을에 심은 대파입니다. 모종을 옮겨 심을 때 너무 가깝게 심고 좀 늦은 가을에 심은 바람에 작년에 대파로 수확을 못하고 쪽파 마냥 일부 수확해 먹었는데 작년 가을 갑자기 영하의 온도가 한겨울이 되기도 전에 며칠을 오곤 해서 다 수확도 못하고 그냥 한 길에서 꽁꽁 얼어 지났습니다. 근데 봄이 되니까 그것 중에서 이렇게 파랗게 새순이 돋아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클지는 자신할 수 없지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지난 겨울이 그리 춥지 않아서였을까 신통하게 다시 자라주고 있는 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잎이 나면 정리를 해주어 가꿔야 할 국화입니다. 작년 가을에 활짝 피었다가 대충 물을 가끔만 주어서 많이 말랐었는데 실내에서 조금씩 물을 주었더니 다시 순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는 겨울에 잘 살아서 키만 큰 것이고 큰 것도 있고 잘 잘라서 살리면 가을에 예쁜 국화를 볼 수도 있겠죠. 다만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라서 자신은 없습니다. 여기 겨울에 한 10도 정도의 온도 공간에서 지낸 선인장도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향기 나는 허브도 한겨울을 났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냄새를 맡으면 좋은 냄새가 납니다. 자, 이제 화분을 키우는 팁입니다. 선인장이나 다육식물, 몇몇 예외적인 식물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화초는 실외에 햇볕과 바람이 잘 드는 곳에 놓아두신 경우에는 매일 물을 주시면 잘 자랄 것입니다. 실내에서는 이틀에 한 번, 햇볕이 잘 안 드는 곳이라면 한 주에 한두 번 정도 물을 주시면 될 것입니다. 선인장이나 다육식물 또한 물을 많이 주지 말라는 것들은 나흘이나 한 주 한 번 정도라도 지속적으로 물을 주시면 되겠죠. 꽃화분이건 상추 등 야채 모종이건 옛말에 작물은 농사꾼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주 봐주고 꽃이 시든 것은 시든 것만 자꾸 따주고 시든 잎도 따주고 해야만이 새로 많이 꽃이 피고 피어있는 꽃들도 오래가고 작물도 잘 자랍니다. 죽은 꽃을 시간 가면 말라 떨어질 때까지 놓아두는 식으로 관리를 하면 보기에 예쁘지도 않고 꽃도 계속 나오지 않고 잘 자라지도 않습니다. 잎들도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새순이나 새꽃봉오리가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잎은 다른 잎들이 있다면 과감히 처단 잘라버리십시오. 꽃이나 잎이나 가지를 자르실 때에는 가급적 가위로 싹둑 아니면 손톱 끝으로 싹둑 잡아당기지 마시고 깨끗하게 잘라야 화초도 아프지 않고 잘 자라겠죠. 팍팍한 경제에 답답하게 돌아가고 있는 세상.
작은 꽃을 키워보시면서 마음을 달래보시면 스트레스도 훨훨 날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키우는 채소로 식사를 한다면 농약 걱정은 좀 덜 하겠죠. 작은 화초나 모종이 집안의 미세먼지를 얼마나 잡기를 바랄 수는 없겠지만 화분 자체가 수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습 효과도 있다고는 봐야겠죠. 그럼 이봄 조그마한 화초로 예쁜 마음을 갖고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고추나 호박, 깻잎 모종이 나오면 다시 특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